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요, 따로 책을 제가 준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TV 방송 프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런 번아웃에 대해서 나온 프로였어요. 방송 내용이. 그래서 그런 번아웃에 관련된 책을 제가 좀 몇 권 읽어보고 했는데, 오늘 설명해드릴 책은 그러한 번아웃에 대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던 그런 교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이 좀 연구하고 수치하고 그런 부분이 거의 다고요. 그리고 이제 번아웃에 대해서 한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번아웃에 관련된 그 내용만 그 한 단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락만 따로 소개를 해 드리려고 책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어요. 제가 그 중요 부분만, 요점 부분만 이제 메모를 해서 노트에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개를 해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방송 프로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 프로를 소개를 먼저 해 드릴게요. SBS의 그 스페셜 다큐멘터리인데요. 519회 영민의 작은 식탁. 그 채널을 그 방송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안 보셨다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회에서 지친 그런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그런 자연과 함께 생활하면서 치료도 하고 힐링도 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체험 농장이 나와요. 그런데 그 농장이 무슨 농장이냐면요. 우프 농가예요. 우프가 뭐냐면요. 우프라라고 해서 약자예요. WWOOF. 이 약자인데 이 기관이 뭐냐면 국제적 자원봉사 기구예요. 그런데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우프 농가라고도 하고 우프라 체험 농가라고도 하는데 거기 농가의 주인인 영미 씨가 나와요. 영미 씨하고 영빈 씨 남편하고 나오는데 우프 농가에서는 뭘 하냐면요. 잠자는 거하고 먹는 거를 제공을 해줘요. 그런데 그 대가가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농가니까 농사를 짓잖아요.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뭐 감자도 키우고 옥수수 키우고 뭐 고추도 키우고 여러 가지 키우잖아요. 그런 키우는 것들을 이렇게 농사를 뭐 풀도 뽑아줘야 되고 뭐 따줘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농사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잠잘 곳을 제공받고 그리고 먹는 것도 제공받아요.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뭐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뭐 2박 3일 있어도 되고요. 어떤 분은 한 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체험하시는 분들을 우퍼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퍼들이 그런 땀을 흘리면서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나는 신선한 야채, 그리고 음식 식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다 같이 요리를 해서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장면들이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외국 사람도 있었고, 네 분이 나오는데 방송에서는 외국 사람도 있었고, 직장을 다니다가 그런 번아웃 증후군 그런 진단을 받고 농사를 지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또 그러한 번아웃 증후군으로 인해서 퇴직을 하신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휴식기를 내신 분도 계셨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먹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자신은 그것이 회사에서 조금 안 좋은 일로 경험을 해서 그걸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 자신은 아직 다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고 아직도 진행 중이었구나.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말들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누군가에게 그냥 툭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때 계실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사람보다 그냥 모르는 사람, 길 가는 사람한테 내 하소연을 막 속상한 걸 얘기하고 싶은 그런衝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가까운 사람들은 그 내가 힘들고 그 다음에 뭐 고통받았으면 고통받았던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신경 쓰고 걱정하고 하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아니까 오히려 가족한테 가까운 친구한테는 더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거두절미하게 앞뒤 그런 상황 이야기 안 하고 내 감정만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이 됐던 거죠. 여기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였지만 같이 땀 흘리고 밥 먹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마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한 경험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방송을 보고 나 자신의 그런 지난날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아니면 살림을 하면서 직장 생활 병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버거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나도 그때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번아웃 증후군이었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책을 읽게 됐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책을 검색해서 도서관 가서 이제 읽었는데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을 이제 번아웃 증후군과 우울증을 구분해야 된다는 그러한 논리를 말한 그러한 교수이자 의사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왜 우리는 행복을 일에서 찾고 일을 하며 병들어갈까? 그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은 요하한 바우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분이 독일의 그런 대학병원의 교수이고요. 또 의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그리고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이렇게 책이 앞뒤가 다 수치로 퍼센트로 그런 연구들 그리고 또 명언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한 부분이 이제 정말 번아웃 그런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온전한 삶이란 노동과 여가가 분리된 삶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한 말인데요. 정치학 그 책에 나오는 말인데 온전한 삶이란 노동과 여가가 분리된 삶이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온전히 내가 행복하게 그리고 또 조금 더 삶을 질을 높게 살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번아웃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독일의 경우 그 개원 의사가 있잖아요. 개인 병원을 자기 이름으로 낸 병원 의사들 있죠. 그 의사들의 10명 중 1명은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해요. 아주 심하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간호사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25%예요. 25%가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의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간호사분들이 그 번아웃 증후군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번아웃 증후군을 시달리는 그러한 직종이 뭐냐면요. 대충 짐작은 하실 거예요. 감정 소모가 많은, 감정 스트레스가 많은 직종이 그 번아웃 증세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회교육자와 요양시설의 종사자 그런 분들이 많은 증세를 겪고 있고요. 콜센터 상담원, 사회복지사, 간병인, 보육사 그리고 교사도 있어요. 12가 교사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제 가리키고 뭐 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또 요즘 청소년들은 무섭잖아요.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그런지 교사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뭐 직장에서도 이렇게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직장 환경에 따라서 또 많이 겪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왜 빨리 치료를 하고 그거를 이제 미리 예방하고 그래야 되냐면, 번아웃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3배가 높다고 해요. 일반 사람보다 2배에서 3배가 높아요. 그리고 고혈압, 심근경색 등 그 심혈관 질환 있죠. 그러한 질환을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건강하고도 민첩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만, 내 건강 상태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하고 그 우울증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번아웃 증후군은 지속적인 정서적 소진이에요. 그리고 일로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전에 없었던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적 혐오나 냉소, 그리고 전에 없었던 극복하기 어려운 현재 일에 대한 심리적인 그런 이탈감이나 내적 거리감이 있는 경우, 그러한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는 번아웃 증후군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 효율성이 상실하는 경우,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함으로 인해 하는데도 그러한 성과도 내지 않고 능률도, 업무의 그런 능률이 떨어지는 경우 있죠. 시간 투자는 많이 했는데 업무 능률은 떨어지는, 집중력이 안 되고, 그러한 경우도 번아웃 증후군을 조금 의심해 봐야 되는 상태예요. 그리고 우울증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속적인 삶의 의욕이 상실해서 정말 삶에 대한 그런 권태기라고 해야 되나요? 삶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울증이 무섭다고 하는 것이 약간 자살 충동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죄책감이나 자기 비하, 그리고 자존감도 많이 상실되고요. 그러한 일로 인해서 또 뭐 수면 부족이나, 그리고 숙면을 못하는 거죠. 불면증을 겪게 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그 번아웃 증후군에 거기서 지속적인 정서적 소진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소진이라는 말을 프로이텐베르거 심리학자가 그 소진이라는 말을 처음 학적 용어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번아웃에 대해서 쓴 글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번아웃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은 헌신하고 전념하는 사람들, 특히 금전적 보상이 없어도 자신의 일에 확신을 갖고 자발적, 열정적으로 임하는 사람들. 번아웃 상태의 사람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런 도덕적 압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번아웃 증후군을 겪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성격이 못돼서 마음이 나빠서 그런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그 일에, 내가 맡은 일에 전념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치가 있잖아요. 체력의 한계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 그런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양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정말 열심히 그러한 어떠한 그런 금전적인 월급이 많으니 주니까 이렇게 한다가 아니고, 많이 주든 적게 주든 내가 맡은 거를 책임감 있게 다 해결하고 다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최대치를 정말 끌어올려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게 쌓이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체력적으로도 쌓이고 한계를 느끼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체력이나 정신적 그런 에너지를 다 소진을 시킨다는 거예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일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소진을 시키는 거죠. 에너지를. 그러한 상태가 계속 반복적으로 되면서 완전히 그 번아웃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타인을 도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면 헬퍼 증후군을 앓게 된다. 그러니까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또 그러한 부분을 많이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 그걸 너무 과하게 하려고 하면 헬퍼 증후군을 앓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 그런 증후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번아웃 증후군을 예방하려면요, 자신의 일에 지나치게 높은 목표와 이상, 성공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리고 그런 기대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높은 목표와 그리고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달리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거에만 집중, 결과물에만 집중하다 보면 번아웃 증후군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그런 정신적인 건강한 생활의 방식을 유지해야 하고요. 운동과 취미 활동도 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아니면 내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과 취미 생활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단조로운 일은 피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해요. 업무량의 한계를 정하고 집은 절대 직장이 되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동료 간의 관계가 좋아야 하고 팀 분위기가 좋아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그런 건강한 삶을 위해서 서로가 배려하고 그러한 거는 꼭 필요해요. 직장 내에서 서로가 팀워크가 좋고 동료 간의 사이가 좋고 분위기가 좋아야지만 내가 그 일을 하는 동안 그래도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잖아요. 그리고 내가 힘들더라도 그런 동료와 그런 상사와 그런 팀이 있다면 더 힘을 내서 내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되어진다면 번아웃 증후군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을 때 정말 제일 힘들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인간관계의 스트레스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한 사람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배려하고 또 서로의 입장도 이해해 가면서 서로가 노력하고 하면 아무래도 번아웃 증후군의 그런 위험 요소는 많이 줄잖아요. 왜냐면 그런 업무적 스트레스보다 그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번아웃 증후군의 그런 상태가 짐작이 되고 느껴진다면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받는 것을 권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방송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그러한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생활하는 그 공간과 전혀 다른 공간에 가서 전혀 다른 일을 해보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휴식을 갖고 내가 다른 면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도 좋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많이 쌓여서 무기력감이 생긴다면 많이 쉬어줘야 돼요. 많이 쉬어주고 잠을 푹 자주고 그러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많다면 자신이 그런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스트레스 해소법을 개발을 하셔서 나한테 맞는 그런 해소법을 찾는데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계속 쌓이면 이게 나중에 폭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때는 그것을 해소하는 게 몇 배는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 많이 쏟고 더 노력을 몇 배로 더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스트레스들이 쌓이지 않게 되도록이면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자신만의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러한 방법들을 자꾸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의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아이도 어렵기 때문에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 한 4시간, 많으면 5시간. 그거 말고는 계속 움직이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됐어요. 그리고 제가 잠깐 동안 일했던 데가 햇빛을 볼 수 없는 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햇빛까지 못 보니까. 출퇴근할 때 보긴 하죠. 근데 근무하는 동안 장시간을 근무해야 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안에서는 자유롭고 어떤 지시를 안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었지만, 그걸 전체를 운영을 하고 이끌어 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햇빛이 없는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근무하는 곳이 지하였기 때문에 햇빛을 안 보고 하루 종일 있는 장시간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한가한 시간,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를 자리를 비우고 부탁을 해놓고 자리를 비우고 그 근처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 앞에 산책할 수 있는 공원처럼 조그맣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가만히 앉아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바람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햇빛도 보고, 나무도 보고, 가끔가다 책도 읽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기분 전환도 하고 그러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정말 무기력증에 빠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아이들에게도 영향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그렇게 공원에 가서 잠시 나를 쉬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내가 정말 지치고 힘들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자주 반복적으로 든다면 꼭 자신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가정에서 살림만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게 주부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하고 그런 직장 생활 하면 집하고 직장하고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살림을 하다 보면 여기가 직장이고 일하는 데고 쉬는 공간이고 이게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땐 특히나 해야 될 일이 참 많잖아요. 부모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이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유치원을 갈 때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것저것 해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대한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나만의 시간, 나 혼자만의 시간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뭐 베란다나 아니면 한쪽 공간을 자신의 시간 공간으로 만들어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꾸며주고 자신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그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도 안 좋아요. 그러한 것들이. 왜냐면 내 속에 감정들이 쌓여 있으면 그것들이 지쳤을 때 이렇게 아이한테 말투 하나라도 그게 감정이 섞여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별일 아닌데도 혼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내 아이에게, 사랑하는 아이에게 안 좋게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하고 나서 또 후회를 하고 그러한 일을 아예 없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줄이고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내 자신을 이렇게 관리하고 그리고 컨트롤할 수 있게끔 나 자신의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경험에는 그러한 아이들을 키울 때, 어렸을 때 정말 힘들어요. 특히 엄마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남편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긴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온전히 다 엄마가 다 그 케어를 해주고 그리고 또 다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게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부분이거든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감정적으로도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잠을 취해 주시고 그리고 또 내 마음을 심신을 이렇게 단련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쓴 책이 있어요. 이 책. 나는 오늘도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 책 소개해 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